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병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같은 월간 플래툰을 좋은 이준규 기자입니다. 좌우 플래툰 되겠습니다. 좌우툰이네요. 네, 플래툰 좌플 시스템이 좀 우레툰. 위험한데. 네. 위험합니까? 아, 플래툰 시스템 쓰면 위험하지.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플래툰 시스템이라는 그 새로운 멘트와 함께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번 밀떡 이 시간은 우리 이 기자님이 네. 좀 취재 수첩. 네, 취재를 취재 하셨다고 파일. 할까요? 네, 네, 뭐 이렇게. 취재 파일에서 공개를 하는 건데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저번 시간에 격동 기갑사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전투함도 격동 전투함사인가요? 뭐, 꽤나 격동했었죠. 네, 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그 역사 또한 깁니다. 그래서 길죠.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하고 이번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네. 거의 경비정 수준이었겠지만 뭔가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충무공 정에서 세종대왕함까지 아,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아마 그 정도로 70년 정도의 텀을 두고 네. 그렇게 급변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없죠. 지금 없죠. 뭐 동남아 이런 나라를 봐도 이렇게 확 바뀐 나라 없죠. 뭐 확 떨어진 나라는 있죠 필리핀 같이. 아, 네. 필리핀은 뭐 오히려 저희 나라 배를 지금 받아가서 우리나라 너무 배를 좋아. 받아갔죠. 네. 일단 가장 최초로 그 쓰인 배가 백두산함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유명하죠. 백두산함 이라고 생각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일본 배를 제일 음.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이 소해함들이었죠 주로? 이게 1944년에 그 진해 공창에서 건조가 시작됐던 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자료 찾아보니까 일본 해군의 그 13호 그 구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잠정이면은 구잠정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함을 잠수함을 구축하는 네, 배다라고 잠수함을 해서 크기도 구축하는. 작아요. 크기도 굉장히 작고 그 뭐 287톤. 그러니까 길이도 한 연안용 47m. 대잠정이라고 해석하면 아, 되겠네요. 280톤이면 지금 참수리 그렇습니다. 예. 약간 크죠 네, 네. 참수리보다. 속도도 뭐 한 13만 번이 그래서 그런지 313번이에요. 313, 그렇죠. 네, 네. 313이고 그 충무공정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요 전투함 변천사 하니까 충무공을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은 백두산부터 시작해야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함 자체도 이제 도입 최초의 이제 미국식 화이트헤드 소위함이었죠. 그렇죠. 그게 백두산함이 원래는 한국이 사려는 게 이건 아니었어요. 손원일 제독이 돈 모았고 막 이제 막 뭐 부인들이 이렇게 막 그거 했었고 네. 나중에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몇만 달러 더 줘서? 더 네. 줘서 그 돈 들고 가서 피지를 살려고 했거든요. 아, 프리게이트를 살려고 네, 했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근데 미국이 또 이때는 안 판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좀 저거 한 게 진짜 그때 그때 예, 막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럴 때 한 2차 대전 끝나고 잔뜩 났으니까. 쌓여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또 저게 있었죠. 이것도 주면 또 뭐 또 갖고서 또 뻘짓하는 거 아, 아니야? 이게 또 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좀 뭐랄까 자승자박을 한 게 네. 좀 북진 통일 레토릭을 막 내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미국이 안 준 거죠. 괜히 미국이 이거 가지고 정말 네. 이거 주면은 또 뻘짓 진짜 저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도발을 먼저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했는데 이게 거절하고 그 전에 이제 대만이 하도 난리 치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네. 그 북진을 계속 노리는 그 두 인물 때문에 아, 장기 사실 소위. 그렇죠. 예. 실시했다는 경우도 그리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예.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개념이 없었- 없다 네. 보니까 좀 전차가 있다는 첩보가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미군 측에서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거부했던 적도 있어요. 설령 있다 쳐도 대전차 화기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냐 정도로 그냥 우리에겐 가볍게 넘어가 바주카가 버렸죠. 있어라고 했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 바주카가 못 쓸 거라는 참. 네. 이게 뭐 49년에 이렇게 네. 가서 결국 그게 좌절이 유명한 되자 얘기죠. 네. PCC 823 네, 네. 화이트헤드 이름도 하필 네, 화이트헤드예요. 백두. 백두. 네. 화이트헤드 아 근데 네. 참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운명이 네, 네. 운명. 운명이죠. 화이트헤드 백두. 네, 네. 이게 그 전사한 그 미해군 소위의 이름을 네, 따서 네. 화이트헤드 지은 소위요. 예, 네. 미해군이 그냥 소위함이죠. 지은 거였는데 사고 나니까 이상하다. 우리도 이거 배 이름 백두라고 지을 건데 네, 똑같네. 그렇죠. 거기도 사이가 49년 12월 26일에 명령식을 팔자다, 합니다. 진짜 그 배. 미국 현지에서 하고
그거 네.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말이죠. 놀랐어요. 거기다 이게 무장도 다 떼는 상태라 원래 네. 이게 해양대학에서 해군사학교도 아니고 미국 해양대학에서 시스팜을 쓰려고 무장 다 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무장을 현지에서 또 돈 주고 삽니다. 막. 예. 돈 주고 아이고. 사고 해가지고 50년 그 1월 24일에 하와이에 기항해서 그 재미동포들 환영 받고 그다음에 4월 10일에 진해 입항해요. 야. 그때 하와이 들렀을 때 그 제비동포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네, 눈물을 흘리고 그 그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배가 들어오니까 네네. 맨날 미국 큰 그렇죠. 배들만 보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미 해군에서 어쨌든 그거 크진 보고 않지만. 아니 이거 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막 놀라고. 그렇죠. 네. 네. 그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까지 갈 거라고 더 놀라고. 아니 그러니까 큰 배를 줬어야지. 믿으지가 않아 하면서. 큰 배를 줘야지 그럼 아니, 프리게이트 팔면 됐을 거 그러니까. 아니야. 네. 네,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지금이니까 그런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하죠. 네. 야. 그렇죠. 참.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배가 대한해협 네, 회전에서 이거 조금 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포도 3인치 75mm, 76mm 76mm. 한 분 달려 있고 뭐 40mm 기관포 하나. 37mm 대전차포도 달려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거는 딴 배가 달았어요. 다른 배였구나. 다른 배가 달았고 예. 다른 그냥 경비 정도에 달았고 요거는 그나마 76mm 그 미국에서 한 거. 근데 포탄이 그 90발인가 100발밖에 못 쏴가지고 아.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겠죠. 90발인데 어떻게 쏴? 예. 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참 몇 발은 그래도 예. 시사격하고 음. 그 조작을 좀 익혀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이 50년 4월 10일이면 전쟁 터지기 2달 전에. 두 달 전이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두 천원이다, 달만 천원. 늦게 들어왔어도 네, 못 쓸 백두산함은 뻔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왔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 클래스를 9척을 사는데 그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계속 나머지는 들여오는, 네. 도착을 한 거고 일단은 들어온 거는 손에 쥔 거는 백두산함 그 이거 하나 6.25 전쟁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에는 네. 그때 당시에 전투하면 어떻게 구축이 네. 됐어요? 어뢰정 정도. 어뢰정하고 근데 북한도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았어요. 다 왜냐면 육군에 다 편중돼 있던 네,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소련의 원조 자체가 소련에서 육군 중심이라 2차 대전 때 그 어뢰정이나 그다음에 뭐 수송함 정도 받은 정도. 그 정도였고 이게 대활약을 하게 되죠 진짜. 그렇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투에서. 정말 그때 그거를 못 잡고 그대로 상륙을 하게 놔뒀으면은 정말 아휴 네. 50년 6월 25일에. 네, 그 후방에 병력 들어오는데 대한해협 진짜. 회전이었죠.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 기자님이 많이 뭐 한번- 워낙 네, 유명하고 네. 뭐 책도 뭐 많이 기자님이 나와 있고 이 기자님이 얘기하면 네. 왠지 이기는 기분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네. 것 같아요. 네. 이기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기자. 예. 50년 6월 25일에 그 부산 지역을 해상 초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전쟁 상황이 났다는 거는 다 전파가 됐고 네, 네. 해군도 비상에 걸려서 일단 해상 차단을 하고 순시를 해야 음. 되니까 그 백두산함과 이렇게 또 함 두 척이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9시인가 9시 반경에 그 완전 원래 바다에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민간 선박 같은 거 소등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불 다 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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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하면 안 완전 되니까. 소등을 한 수송선이 하나 지나가는 걸 발견한 또 거예요. 어떻게 소등했는데 찾았대요? 우리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뭐 이게 레이더도 없는데 약 4km 그러니까요. 떨어진 네. 데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맞추고 막 불 닦고 가는데 맞추고. 레이더도 없었는데 어쨌든 함체를 발견하고 월광이 좋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예. 건 있었겠죠. 여름밤이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떻게 참 상대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상대도 이제 봤죠. 그래서 그 바로 교전이 시작되죠. 오. 이게 또 그냥 수송선이 아니라 어떤 부장함이라 손은 좀 달고 있어가지고 못 알았더라. 피해가 났었죠. 네 백두산함도 그거는 그 3인치포 76mm니까 사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전사자가 났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최대한 붙어서 쏜다. 그래서 원래 뭐 함대 포격전은 몇 킬로밖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뭐 76mm 포니까 무슨 도구 파이트. 네 2km에서부터 접근하기 시작해서 거의 400m까지 접근.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또 그 포격 연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근접해서 쏘지 않으면 못 맞았을 바다가 겁니다. 또 이렇게 일렁이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건 뭐 예측샷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냥 아 실제로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다가 잔잔할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바다를 좀 나가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다 굉장히 거칠어요. 엄청 거칠죠. 네, 거기다가 이게 파도가 옛날에 진해를 지나갔었는데 요트를 타고 이제 7,000년을 가느라고 저 멀리서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212급인가 그 잠수함이 부상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왜냐면 이제 거기 해안선이 복잡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잠수함이 진짜 요만하게 보였거든요. 거기서 친 파도가 넘어 해서 요트까지 왔는데 퉁 치니까 정말 거의 뭐 요트가 뒤집어지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전한 거라서 400m까지 접근했던 거는 저는 이해해요. 네. 이제 자, 사격을 막 받으면서 예.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대한민국 해군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굉장히 느끼죠. 뭐 제가 알기로는 노량급도 예, 예. 그 저 한국 전쟁 중에
도입을 하는 걸로 아니, 알고 우량급도 하고 뭐 타코마급도 뭐 네, 본격적인 그렇죠. 네, 크기의 그 배들을 그 그렇죠. 도입하게 돼 예,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게. 그 그럼- 노량급이라고 하고 네, 그 네. 아까 뭐 타보? 타코마급. 네. 네, 네. 타코마급? 네, 네. 타코마급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네. 부만급이라고 불렀죠. 그거는 두만강 크기가 급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늠이 네네. 안 되거든요, 사실. 요건 그래도 꽤 큰 배입니다. 아까 그거는 뭐 막 1000톤도 안 되는데 2,450톤급. 백두산함이 한 900톤 예,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 그 전투함이다라고 이제 시작한 거는 두만급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뭐냐면 미국이 그 안 준다고 안 판다고 하던 배요. 프리게이트. 안 판다고 그렇죠. 하면 예. 프리게이트. 에이. 근데 이제 투기였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그때 전쟁 기간 중에 네. 51년, 네. 52년 중에 이제 도입을 공짜로 줘요, 한 그것도. 거죠. 돈 주고 산다고 우리가 안 몇만 팔더니 달러를 그러니까. 준다고 할 때는 안 팔더니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뭐 비행기 전투기 안 판다고 해서 텍산 사왔더니 전쟁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어때요? 전화해가지고 야 조종사들 빨리 일본으로 보내. 네, 네. P-51 줄게. 보내와 돼. P-51 바로 주고. 아니 이게 정말 억울한 게 그때 타코마급을 우리가 샀으면은 그 북한 그거 정도는 그냥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냥 그냥 충각으로 뭐, 부술 수도 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네, 진짜. 충파. 뭐 네. 근데 뭐 사실 한국 전쟁에도 폭격으로 마찬가지지만 그 해전 그 해상은 완전히 다 잡고 네, 있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육지에서 네. 지상전에서의 그 승패 때문에 네, 네. 뭐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뭐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억울한 대안에- 거죠 어쨌든. 억울하고. 대한해협 패전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병력들이 몇백 네. 명 수준이었잖아요. 그 무장선 저기 선박에 탔던. 그렇죠. 600명 정도의 그 나중에 시체를 확인해 본 결과 사복으로 위장한. 그죠. 이게 그 부산 쪽으로 게릴라, 내려가서 예. 부산항에서 막 사보타지 일으켰다면 네. 초반에 그 급박한 상황에 사실 물자역이라든지 그다음에 600명이 한꺼번에 소탕하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때 되면 또 나타나서 막 분탕질하고 그렇죠. 아니 이러면 이것도 그리고 위험하거든요. 더 그런 걸 무서운 노려서 간 게 거지. 만약에 600명이 성공해서 부산을 장악했다. 네.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옳거니 그러고 그런 배를 몇 척만 더 그렇지. 보내도 순식간에 네네. 수천 명이 부산항을 점령해 버리는 거고. 알바끼. 알박기보다는요 최소한 그 병력과 갖고 있는 그 대량의 폭탄을 싣고 있었는데 폭발물 그걸로 부산 부두를 파괴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 그렇죠. 2차 대전 우리 때 부두 파괴하러 간 거예요. 영국군이 이렇게 배에다가 폭약 채워서 네. 이렇게 저기 날린 날려버린 적도 적 되게 그렇죠. 많죠. 예. 네, 네. 항구 하나 프랑스 항구 하나를 네, 몇 네. 달간 뭐 못 쓰게 한 적이 무슨 있었죠. 부산 부두가 대단히 넓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양육할 수 손바닥만 있는 했으니. 곳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날렸으면 아마 뭐 한국 전차 전쟁- 양육이나 이런 거 힘들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막 될지 인공기 모르겠네요. 달고 방송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주요 전투함 변천사를 지금 네. 방송 이게 또 이게 백두산 아, 보니까 그렇죠. 너무 네. 정치적이고 얘기가 너무- 있으니까. 네. 거기에 하늘로 집중되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제가 화두를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올리면 예, 예. 그 이후에 본격적인 호위함급 이상의 전투함 중에서 최초로 이제 도입한 거부터 이제 말씀을 예, 하시면 될 것 타코마급. 같아요. 네. 예. 타코마급이 좀 이제 그런 거였고 그리고 5척 들어갔고요. 이게 2,400톤급. 길이도 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93m.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 다음을 이제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논급. 아 캐논급. 캐논급이 필리핀이 이제- 아직도 쓰고 있는. 네. 캐논급은 그 제가 알기로 두 척을 경기하고 강원함이. 들여왔는데 예. 그 한 번은 그 당시 71, 72번 한 음. 번을 썼고요. 네. 이 뭐 톤수는 2,000톤에 약간 못 미치는 뭐 1,900톤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본격적인 그러니까 그 글로벌한 기준으로 따지면 연안 호위함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축함의 역할을 했던 거함 했죠. 거포.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그 디스트로이어 에스코트라고 불리니까 어쨌든 호위 디스트로이어가 구축함이었으니까요. 들어가는 첫 그렇습니다. 품종이었던 거죠. 거기는 이제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요거 되게 그 200명, 200명 정도. 200명. 200명. 예.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바로 또 그 한 번이 네. 73번 함으로 된 건 다른 급이 들어왔어요. 어. 그 무슨 급이었지? 플래처급인가? 아 플래처급도 들어가죠. 네. 플래처급 플래처급. 들어왔죠. 네. 의외로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63 네, 년부터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함선인데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이 네네. 주요 변천사의 핵심인데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군이 함정들. 네. 엄청난 제일 많이 건조한 함이 어느 함인지 아세요? 제일 많이 건조한 함은 그 리버티급 아닌가요? 그거 말고 전투함 중에 전투함. 아, 전투함 중에서는 구축함급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 구축감에서는 에스코트 호위 구축함 아닐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플래처더라고요. 아, 역시 플래처가- 플래처는 175척이에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빠르고 완전- 탈수록 네. 완전 쇼미더머니다 진짜. 아니 하긴 뭐 호위 항목 포함한 거지만 뭐 항공모함을 거의 100 가까이 찍어낸 나라가 미국이니 뭐 말 다 해쳐 진짜. 그래서 플래처급은 양도된 나라도 많고요. 엄청 많죠. 그다음에 뭐 쓴 나라들도 많고 한국은 충무, 서울, 뭐 부산함 이렇게 아.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름들은 세척이 지금 들어왔죠. 딴 배들한테 네. 다 또 네. 한 명이 넘어갔죠. 그러면은 백두산함이 이제 화이트헤드급, 그러니까 1000톤이 안 되는 네. 이렇게 그 배가 처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400톤 사실 구잠정이었죠. 네. 그것도 구잠정이었고. 타코마급, 그 다음에 이제 캐논급을 거쳐서 플래처급이 들어온 거네요. 네. 이게 63년부터 해가지고 뭐 세척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결국 미군이 공유한 배를 그냥 쓰는 셈이네요 이때까지는. 그것도 이제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활약했던 아, 구축함들이 그렇죠. 하나둘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네, 네. 들어와서 네. 네. 그 명맥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또 하나가 그 구축함으로 보면 그 계보를 보면 계보대로 들어왔어요. 네, 네. 플래처급 다음에 네. 그 알렘 썸너. 알렘 썸너라고 들어왔었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그것도 두 척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기어링 왜냐하면 들어오고. 한국 해군으로서는 이게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3,500톤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족보대로 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족보대로 미군이- 가는데 해군 족보대로. 문제는 그렇죠.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설명해서 네네. 알잖아요. 그 다음은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미군의 그 뭐랄까 치장 보관하고 있던 네네. 전투함을 그대로 썼다. 그렇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는 플래처급, 알렘 썬더급, 기어링급 이것들이 정말 그 네. 마르고 다른- 닳도록 쓰게 네,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썼지만 네. 상당히 우리 그 인천과 해군에는 대구함으로 이름을 받고 그렇죠. 우리 해군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큰 버팀목이 됐었죠. 진짜 그게 보면- 없었으면은 독도 대형 주변 함선에- 뭐 초계라든가 음. 뭐 그런 게 안 됐어요 진짜 그렇지. 전혀. 진짜 돌고래 훈련 시켜서 타고 다녀야 돼. 강치라든지.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형 함선을 운용하는 기술을 이런 배로 배웠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소개해 주시는 게 70년대를 넘어서 네. 80년대 초반까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 80년대 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성분제별로 찾아오는데 그러기 전에 80년대에 그 해군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기어링급이 그 구축함의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 네. 그 밑으로 그 연안 호위함으로 울산급이 울산급. 그때 개발이 돼서 네, 네. 하나 둘씩 건조해서 우리의 그 뭐랄까 허리가 됐던 네. 거죠. 그때 동해급도 그때 막 그거 그렇죠. 아래급으로 막 예, 예, 해서 예. 아직 포항급이라고 붙이기 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참수리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백구급도 그때 있었죠. 그렇죠. 요거를 또 하면서 미국에서 그 받아가지고, 들여온 그렇죠. 미사일 고속정이었죠. 간첩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시기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는 고시기 되면 제일 위에는 이제 기어링급이 있고 기어링급. 그 밑에 울산급,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해급 정도 이제 포항 물론 네. 알렘 썸너급도 네, 네. 두 척도 그 있었지만. 위에 네, 상위 네. 그룹에 있었죠.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기어링급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굉장히 막 60년대 들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70년대 말 73년부터 들여와가지고 그렇죠. 7말 8초 그 사이에 대부분 많이 81년 사이에 들어왔죠. 들여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네. 밑이 이제 그 아래급이 이제 뭐 고속정급 정도 뭐, 되는. 그렇죠. 네, 네. 예. 아. 그런 체계가 잡힌 게 80년대예요. 81년에 드디어 한국이 큰 족적을 또 내밀게 되죠. 울산급 울산급. 울산. 그 호위함을 네. 지금 제3세계에서 엄청 탐내고 있는 그 그렇죠. 배들이잖아요. 예. 2,200톤급 울산 큰애기. 근데 네. 정말 눈물겨운 게 그때 우리나라가 울산급조차 예산이 모자라서 원하는 숫자를 다 못 찍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그 동해급과 포항급이고 더 싼 해결책으로 나온.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로는 이게 울산급이 세종대왕 같은 거였고 네, 이게 네. 안 되니까 나머지 좀 싼 걸 만들자. 아이고야. 뭐 이게 포항급 좀- 그런 걸 네. 만든 거죠. 격세지감이죠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해군을 인식한 게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좀 울산급, 이제 포항급이었는데 당연히 배에는 미사일 같은 거 안 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배에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미사일을 달기 시작하네. 그렇죠. 네. 뭐 울산급에도 하푼 미사일 네, 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포 자체도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뭐 미국 칸포 다음으로 최고라고 쳐주는 오토멜라라서 네, 지금 네. 오토브레다가 됐죠. 네. 오토멜라라 이거 76mm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단장 딱 구성은 달아주고 있고요. 근데 저기 현대 전투함보다는 약간 2차 대전 때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포함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좀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네. 게 북한 고속정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네. 일단
포화력을 미친 듯이 퍼부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뭐 미사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없었죠 별로. 미사일이 한 개도 없고 두 개도 없고. 네. 숫자가 적으니까 네. 대한 미사일은 대형 함정 상대하려고 네, 다 네. 하고. 하푼이 또 이런 고속정한테는 그렇죠. 또 영 쓸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알렘 썸너급이나 기어링급들도 역시 그 포가 저 2연장이잖아요. ONG 네. 연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았고 네. 그래서 간첩선이나 그 북한의 해군에 그 대항할 수가 있었고 그거의 연장선상인 거죠. 그 음. 울산급이랄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우리나라 해군의 목표는 어떻게 해양을 장악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눈앞에 큰 직면한 문제는 간첩선을 막는 거였겠네요. 솔직히 네. 간첩선 그거에 막는 게 대한, 거의 네, 알파와 피해가 오메가라고 엄청 해도 과언이 컸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 근접 교전을 붙였는데 간첩선에 갖고 있는 뭐 기관총이나 AK나 RPG에 압도돼가지고 한국군이 밀려난 사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해 무인도 중 상당수는 함부로 접근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간첩들이 거기에 거점을 잡고 기다리고 있거나 뭐 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M60 기관총을 막 추가로 단 것도 그런 거에 몇 번 당하면서 그 자 이제 조치가 취해진 슬슬 거죠. 90년대로 넘어가 보죠. 90년대 넘어가면 슬슬. 네. 9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네. 그 동해급 그 저거에 이어서 포항급도 포항급. 나오고 포항급이 나오고 포항급이 또 84년부터 92년까지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80년대고 네. 그 결국은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KDX 아, 관계토학 때요. 네. 예, 진짜 대한민국의 그 모든 설계가 들어가고 그 대양 자체 해군으로의 그렇죠 네. 건조한 해군이죠. 참고로 이 KDX 1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수대왕급이 1호 함인 광개수대왕이 공개가 된 게 98년 관함식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니 우리나라에 3,000톤 넘는 국산 함정이 있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거의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물을 분위기예요. 흘리고 그게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아마 그때 대통령 사실상- 좌승함이었었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사실상 이게 놀라운 게 그동안 뭐 울산급 정도까지만 보고 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울산급에서 광고토 대왕으로 뛰어버린 건 이건 정말 천지개벽거리거든요. 그렇죠. 수직 발사기가 달린 뭐 참- VLS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하면서 식으로 거의 막 배에서 미사일이 날라가? 배에서 그렇죠. 수직으로 날라가. 네. 그렇죠. 에이시온서째 레이더가 달려 있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눈물 난다. 네. 지역 방공, 그 함대 방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개함 방공을 실현을 했던 그러니까 시기고. 어쨌든 이게 한번 딱 있으면은 이 지역 방공, 함대 방공 정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함대 방공은 완전 될 수가 함대까지는 없죠. 아니라 주변 방공은 어느 그 정도 광개토 된다는 대왕급을 거죠. 함대 방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없죠. 개함 방공 수준은 되고.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강개토급을 한번 타보니까 네. 이 울산급 탔을 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안정감이랄까 이런 게. 포도 이게 또 오토멜라라 127mm 포라. 그게 울산급 옛날 쏠 때 순양함대에 그냥 대단합니다. 울산급이 있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타본 그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분수가 나오더라 입에서 아. 누워 있는데. 하여간 요게 한 3척 만들어져 가지고 뭐 근데 잘 이거, 적어내고 이게 있는데. 격동 기갑사처럼 예. 이 격동 전투함사도 이렇게 또 정말 격동이죠. 시간으로 또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럴 것 될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네. KDX 2가 나오고 KDX 3가 네, 네. 나왔. 이순신급 네, 네. 나오고 그다음에 네. 진짜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이라고 네. 세종대왕함. 지금 현재는 그 우리 그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위에 그 아일랜드가 네, 네. 그 굉장히 그 통합돼 있는 네, 네. 그 통합 통합 마스터. 아일랜드 네. 통합 마스터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스텔스까지 들어가는 그런 전투함으로 그러니까 전 발전이 세계에서 되고 있어요.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손꼽을 정도죠. 네, 진짜. 그러니까 SPY 백두산함에서 레이더가 달려. 세종대왕까지는 사실 대한민국 해군사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렇죠. 대한민국 해군사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내용이니까 한번 아주 그냥 이것도 본의 아니게 다음 시간으로 또 한번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네, 되겠네요. 숨가쁘게 네.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걸 그 좀 간략히 네, 네.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거고 네, 네. 나중에 강론으로 또 뭐 그런 거 이슈할 네, 네. 때 또 뭐 얘기하고 네, 네. 그러시면 왜냐면 될 뭐 것 함정마다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역사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다 얘기하려면 이게 주요 그렇죠. 변천사가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주요 변천사는 어떻게 흐름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런 항상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서로 흥분해요. 그죠? 응? 백두산함 보면 백두산함 말이야 막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했어요. 세종대왕 한 번은 또 더 흥분. 아, 그럼요. 네, 네. 흥분하지 마십시다 우리. 네. 네. 사람이 배보고 흥분하면 안 되지. 네. 자, 아, 좀 뭐 차보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배보고 흥분하면 왜안 네,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네. 뜻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주요 변천사 결국 그
우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의 핵심은 네. 이번 시간에 잘 네, 네, 다루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인사드리고 네. 우리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